안녕하세요. 성동구 온라인 정보화 교육 채널 2를 담당하고 있는 한건 캠퍼스 강사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벌써 5월이 됐죠. 그쵸? 이제 교육 시작한 게 저희가 3월부터 진행했는데 아마 3월부터 쉽고 유익한 윈도우 10, 그 다음에 지난달에는 인터넷 기초, 그 다음에 오늘은 문서 작성 기초, 이렇게 순서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중간부터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부터 꾸준히 이제 입안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벌써 컴퓨터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번 달 한 달도 여러분들 유익한 시간 되시고 또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일단 성동구 정보화 교육 수강 방법 안내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마 설명 들으셨겠지만 기존에 오늘 또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잊어버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좀 안내를 해드릴 텐데, 저희 일단 성동구 정보화 교육 저희 과정은 채널 2죠. 그쵸? 채널명이 성동구 채널 2 이렇게만 검색하셔도, 유튜브에서 검색하셔도 채널 2가 검색이 되실 테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 시간에 배우는 과정명은 문서 작성 기초. 저희가 버전은 한글 네오랑 한글 2010 다 가능할 수 있도록 제가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집에 계신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두 버전 다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업 일정은 5월 4일부터 5월 27일까지 매주 화목 10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총 8회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동구 정보화 교육은 월수반, 화목반 모두 8회로 진행이 되고 금요반만 4회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 날짜, 일정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저희는 문서 작성 기초 한글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컴퓨터로 따라 하셔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유튜브를 시청하실 때 제가 좀 팁을 알려드리면, 스마트폰으로 보통 유튜브 이렇게 보시죠. 그쵸?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틀어 놓으시고 이어폰을 꽂고 들으시면 조금 더 집중돼서 잘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이 아무래도 유튜브 화면이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따라 하시기에는 스마트폰을 켜놓고 그리고 컴퓨터로 실습 형태로 따라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방법은 실습하지 않고 그냥 쭉 들어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따라 하시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설명도 중요하지만 일단 따라 하시고 나중에 복습할 때 한 번 더 들으시면서 정리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저희 성동구 채널 2 들어오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대부분이 이제 그 스마트폰 쓰시면 유튜브가 다 있으실 거예요. 그죠?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오시던 아니면 구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걸 묶어놔서, 그래서 유튜브를 클릭하시고 터치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유튜브 화면이 뜨겠죠. 그쵸? 유튜브 화면이 뜨면 여기 돋보기 그림이 있어요. 돋보기를 터치하셔서 검색란에 성동구 채널 2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돋보기를 터치하시면 돼요. 돋보기를. 자, 이렇게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저희 채널 2가 보이죠. 그쵸? 성동구 정보화 교육 채널 2라고 보일 거고, 요건 제가 미리 캡처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뜨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문서 작성 기초 뭐 이런 식으로 채널 2에 해당되는 과정들이 이 밑으로 쭉 뜰 거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과정을 터치하시게 되면 유튜브를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서 지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 검색 잘 하시고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면 구독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은. 저는 현재 구독 중이라고 떠 있는 거는 이미 구독 신청을 하신 분들이고, 구독을 터치하시게 되면 성동구 채널 2에서 여기 그 유튜브 화면 아래 보면 구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들어오실 때는
검색하지 마시고 유튜브 접속해서 들어오시면 바로 이 구독 부분을 터치해서 들어가시면 그 안에 성동구 채널 2라고 아마 구독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터치해서 들어가시면 되기 때문에 구독을 해 놓으시면 조금 편리하게 들어오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성동구 채널 2로 들어오셔서 수업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수업 일자 및 수업 시간. 저희 수업 기간은 5월 4일부터 5월 27일까지 매주 화목 10시부터 12시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예, 총 8회로 16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일정 잘 체크해 두셨다가 시간 잊지 마시고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수업 방식은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2시간 동안 계속 앉아 계시면 좀 집중도도 떨어지고 좀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50분 수업하고 이렇게 2부로 나눠서 1부 50분, 중간에 10분 쉬고 또 2부 50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수업 시간은 50분이라고 하는데 제가 계속 보면 50분 조금 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시간 기억하셨다가 10분 정도 쉬실 때 좀 기지개도 피고 좀 이렇게 하셔야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수업 들으실 때 이렇게 진행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수업 하시게 되면 출석 체크를 다 해주셔야 돼요. 출석 체크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봤더니 출석 체크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출석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유튜브 영상 밑에 보시면 여기에 출석 체크하라는 이 링크를 저희가 달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수업 끝나시고 그러니까 쉬는 시간쯤에 요 링크를 터치하셔서 출석 체크해 주시면 되고, 출석 체크는 수업 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체크할 수 없어요. 과정 그 자체가 뜨질 않아요. 그래서 꼭 화목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제가 오늘은 첫날이니까 예제를 안 올릴 텐데 요거 예제 올려서 압축해서 풀어서 쓰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출석 체크하는 밑에 보면 한글에 관련되는 예제도 여기 링크 걸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요거 터치하셔서 예제도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출석 체크는 오늘 바로 하시고, 그 다음에 예제 파일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알려드릴 테니까 기억해 두셨다가 예제 파일 다운로드 받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출석 체크를 터치하시게 되면 이렇게 수강생 출석 체크라는 사이트가 자동으로 열려요. 여기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출석 체크는 수강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명단이 자동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만 출석 체크가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출석 체크가 안 되고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 1600-1902 여기 교육 관련 여기 사이트 콜센터 전화번호예요. 일로 전화하셔서 수강 신청하시고 출석 체크까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강 신청은 55세 이상이시면 다 무료시니까 교육 신청하시고 꼭 들으세요. 그래야 저희가 좀 관리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강 그 이력이 쭉 남게 되시면 내가 1년 동안 어떤 과목을 들었고 어떤 과목은 안 들어봤으니까 이번에는 뭐 신청해야지, 이런 관리가 되는데 그냥 무작정 들으시면 아마 그런 관리는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또 수업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계속 정보화 교육 관련 또 문자도 보내드리기 때문에 여러모로 접수를 해놓고 수업 들으시는 게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접수 안 하신 분들은 여기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접수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수강 출석 체크 들어오시게 되면 지금은 요게 예전 거라 이렇게 뜨지만 여러분들 시간에 맞는 채널 2에 해당되는 과정이 2개가 뜰 거예요. 오전 오후로 뜰 텐데 아마 여기 윗부분에 문서 작성 기초라고 해서 화목 10개에 아마 뜰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안에 강좌 선택을 해주셔야겠죠. 그쵸?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점이 들어가겠죠. 클릭하셔서 점을 체크하시고 과정명은 꼭 확인하세요. 지금 현재 배우고 계시는 문서 작성 기초반인지 확인을 하셔서 여기를 클릭해서 터치하셔서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생년월일을
넣어주시는데 여기 보시면 주민번호 앞자리 6글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65년생 8월 10일생이다. 65년 8월 10일생이시다. 그러면 650810 이렇게 주민번호 앞자리 6글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칸에는 본인 이름을 띄어쓰기 없이 쭉 붙여서 쓰신 이후에 출석 체크를 클릭해 주시면 끝나요. 그래서 출석 체크는 매해 들어오실 때마다 쉬는 시간에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석 체크 요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듣는 순서가 있잖아요. 저희가 그쵸? 그래서 컴퓨터 기초 들으시고 갑자기 또 엑셀 들으시고 갑자기 또 뭐 포토스케이프 듣고 이런 식으로 이게 두서없이 진행이 되다 보면 컴퓨터를 배우실 때 어려움이 많으세요.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은 순차적으로 처음부터 쭉 배우셔야 되는데, 대부분이 컴퓨터 처음 하시는 분들도 집에서 인터넷 좀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켜서 이것저것 보시면 나는 컴퓨터 기초반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컴퓨터 기초반도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반적인 윈도우 10의 그 사용 방법이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들으시면 아마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유익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컴퓨터 교육을 기초 교육을 안 받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윈도우 10 기초, 컴퓨터 기초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 뭐 문서 작성 이런 순서들이 저희가 있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지금 저희 반이 컴퓨터 기초라고 해서 3월부터 윈도우 10반, 그 다음에 지난달에 인터넷 기초라고 해서 저희는 엣지 크롬 웨이를 조금씩 제가 설명을 드렸던 반이 있었어요. 지난달에. 그리고 이 기초 과정이 끝나면 이 위에는 컴퓨터 과정이거든요. 지금 여기 밑에는 스마트폰 과정이고, 그래서 스마트폰 배우시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컴퓨터 기초와 인터넷 기초를 배우시고 난 이후에 스마트폰 기초로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컴퓨터 배우지 않은 채로 스마트폰 기초 들어가시면 여기서 스마트폰 기초에서도 구글 계정이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컴퓨터 과정에 컴퓨터 기초, 인터넷 기초를 배우신 이후에 스마트폰 과정을 쭉 가시면 되고,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 기초 과정을 지나서 활용반으로 지금 오시는 저희가 지금 문서 작성 기초반이죠. 그렇죠? 이 단계대로 오시면 아주 적절하게 지금 순서대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현재 컴퓨터에 이미 깔려져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자제품으로 따지면 저희가 요즘에 전기밥솥 이런 것들도 그 되게 막 상품이 그 메뉴가 다양해져서 쓰는 방법이 그냥 일반적으로 반만하진 않죠. 그렇죠? 전자밥솥도 압력밥솥도 밥도 하고, 그다음에 밥도 백미냐 현미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메뉴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죽도 끓이고 찜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컴퓨터 기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컴퓨터의 일반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배우시는 거예요. 마우스를 어떻게 클릭하고 키보드는 어떻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탐색기를 이용해서 저장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은 어떤 식으로 찾아내고, 그 다음에 바탕화면은 어떻게 바꾸고, 이런 기본적인 거는 컴퓨터를 쓰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죠.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쉽게 얘기하시면 말씀해드리면 컴퓨터라는 기계를 쓰는 방법이 컴퓨터 기초예요. 근데 이 과정 없이 일로 가서는 제대로 이해가 안 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이 컴퓨터에 어떻게 보면 기계를 쓰는 방법이라면, 이 활용반서부터는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배우는 과정이 이제부터 막 진행이 되시는 거죠. 그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문서 작성 기초예요. 우리가 그 컴퓨터 기초를 배우실 때 그냥 이 상태에서 여기 들어가세요, 여기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배우시잖아요. 그죠? 근데 문서 작성이라는 프로그램은 한글이라는 새롭게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이 안에 있는 메뉴들을 하나하나 배워보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런 메뉴들을
어떤 식으로 다루는지를 이해가 되시면 그 뒤에 있는 여기서 잘 배워두시면 그 뒤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파워포인트, 엑셀, 포토스케이프, 파워 디렉터 이런 프로그램들을 배우실 때도 기본적인 매뉴얼들을 배우셨기 때문에 쉽게 다가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의 기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서작성 기초. 근데 문서작성 기초에서 또 활용 꼭 가실 필요 없고, 파워포인트 기초 배우셨다고 꼭 활용 가실 필요는 없어요. 다 맛보기 형태로 기초반만 쭉 배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서작성 기초반에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배우는 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문서작성 기초는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받는지도 아셔야겠죠. 그죠? 자, 제가 간단하게 문서작성 프로그램 버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문서작성이라고 하는 거는 전문 용어로 워드 프로세서라는 말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이 있죠. 그렇죠?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격증을 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워드 프로세서는 무슨 뜻이냐면 문서를 작성하고 또 기존에 있는 문서를 또 편집하고 저장해서 인쇄할 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기초반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라는 걸 배웠는데, 하드웨어는 눈에 보이는 기계, 쉽게 얘기하면 모니터, 프린터, 마우스, 키보드, 본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속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워드 프로세서는 문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지금 제가 하는 버전은 한글 네오 버전 프로그램을 열어놓고 진행을 하긴 하는데 한글 2010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마 진행하실 때 무리는 없으실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운영체제, 컴퓨터의 운영체제는 윈도우즈 10이죠. 그렇죠? 윈도우즈 버전이에요. 윈도우즈라는 프로그램이 생기기 전에 도스라는 프로그램으로 컴퓨터를 썼는데, 이것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운영체제죠. 그래서 이 도스 같은 경우는 모든 프로그램을 언어를 입력해서 명령을 내려야지만 열려서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쓰기에는 어려웠어요. 기본적인 언어를 알아야 됐어요. 그게 언어가 전부 영어로 되어 있어서 컴퓨터 언어가 따로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썼던 한글 문서 작성 프로그램은 한글 1.5, 2.1, 3.0 버전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글과 컴퓨터라는 회사에서 이거를 만들었죠. 그래서 도스 버전은 이랬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 버전은 썼을 일이 없죠. 그래서 윈도우 버전으로 왔었을 때 3.0이 베타 버전으로 해서 윈도우로 나오고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다가, 최근에 저희가 정보화 교육을 제대로 이제 시작하면서 제대로 많이 썼던, 제가 여기 빨간 글씨로 크게 써드린 이 버전들이 가장 오랫동안 많이 사용했던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글 97, 2002, 한글 2007, 2010. 2010을 꽤 오래 썼죠. 그렇죠? 꽤 오래 썼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지금이 2021년도인데 왜 2010 버전을 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버전은 해마다 나올 수가 없죠. 프로그램 자체가 또 이게 무료로 주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런 소프트웨어는 지금 저희가 구매를 해서 쓰는 거라서 만약에 연도별로 버전이 나온다면 우리 구매자 입장에서 연도별로 그 프로그램을 사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거는 아니고 이 프로그램들도 오랫동안 사용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버전이 안정적이고 오류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쭉 오랫동안 쓰는 거예요. 써서 아직까지도 2010을 많이 쓰죠. 근데 저희가 이 정보화 교육을 할 때 저희가 이 버전을 어떤 형태로 정하냐면, ITQ 자격증이라는 그 자격증반이 있어요. 그 자격증 시험 버전에 맞춰요. 저희가 버전에. 그래서 이미 우리가 작년까지도 2010을 많이 썼는데, 이미 2014 네오 한글 18, 20이 나온다 하더라도 2010을 썼던 이유는 ITQ 자격증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애들이 아직도 2010 버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버전을 바꾸지 않고 계속 썼던 거예요. 근데 올해
2010을 안 쓰고 네오를 쓰는 이유는 ITQ 자격증 반 버전이 바뀌어요. 내년이면 바뀌어서 지금 현재 올해는 2010으로도 볼 수가 있고 한글 네오로도 자격증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 과정을 병행해서 지금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내년이면 2022년도면 한글 2010 버전은 ITQ 자격증에서 시험 볼 수가 없으세요. 한글 네오로 바뀌죠, 아예. 그래서 한글 네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버전들은 저희가 마음대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렇게 정한다기보다는 ITQ 자격증 또는 다른 자격증의 그 버전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간혹 저희가 그 설문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저는 집에 버전이 없는데 새로운 버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거 큰일 나는 일이에요. 무조건 버전은 정품으로 구매를 하셔서 쓰셔야 됩니다. 정품으로 구매를 하셔서 쓰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한글 네오라는 프로그램 요걸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저희는 직접 이제 한글 네오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지금 현재 바탕화면에 한글이라고 아예 이렇게 빼놨어요. 이렇게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 현재 바탕화면에서 보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일단 한글 프로그램이 어디에 숨어져 있는지부터 찾아보고 열고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만드는 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시작 버튼 여기 있죠. 윈도우 시작. 자 시작을 누르실 때는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맞춰서 시작 버튼을 누르셔도 되지만 제가 기초반에서 많이 알려드렸어요. 웬만하면 단축키를 키보드를 이용해서 여시는 게 빠르다고 말씀을 드렸고, 키보드 보시면 이렇게 창문 형태로 그림이 있거나, 이게 지금 키보드가 좀 옛날 그림인데 이렇게 되어 있으시거나 아니면 영문으로 WIN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이 컨트롤 키와 알트 키 사이에 아마 있을 거예요. 컨트롤과 여기 사이에. 그래서 윈이라고 써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스타트라고 써 있어요. 영어로 스타트. 그래서 그 시작 버튼을 마우스로 클릭하시는 방법도 있으시겠지만 저처럼 키보드를 그냥 이렇게 누르면 바로 뜨죠. 저는 마우스로 안 갔어요. 키보드에서 윈도우 키를 누르시게 되면 지금처럼 시작 메뉴가 떠요. 자, 전부 띄워보세요. 윈도우 키 누르세요. 자, 이렇게 열어놓으면 어떻게 들어가셔야 되냐면, 저야 여기 지금 프로그램에 모아놨기 때문에 현재 여기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찾으셔야 되는데, 쉽게 찾으시는 방법은 여기 시작에 보면 샵, 그 다음에 A, B, C 이렇게 그룹별로 프로그램들이 모여져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시작 버튼을 눌러서 여기 안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현재 여러분들 PC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만 보여요. 그래서 저랑은 모양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한글 네오나 한글 2010은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냐면 한글과 컴퓨터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걔를 찾으셔야 되는데, 찾으실 때는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이 샵이든 A든 B든 이 그룹별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중에 아무거나 클릭하셔서, 저는 B 클릭해 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A나 B 아무거나 클릭하셔도 상관없어요. 이 그룹명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알파벳과 기역부터 히읗까지 나와 있는 이 초성이 보이죠. 그죠? 여기에서 그룹명을 눌러주시면 그 그룹명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바로 떠요. 우리가 이 그룹명을 만약에 안 누르고 이런 상태라면 계속 돌려서 이렇게 찾아야겠죠. 그죠? 물론 프로그램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실 경우는 이렇게 찾으셔야겠지만, 프로그램 이름을 정확하게 아시면 굳이 그러실 필요 없이 히읗 그룹을 누르면 이 안에 한글과 컴퓨터가 있어요. 자, 히읗 클릭
자, 히읗 클릭하시면 여기 바로 히읗 그룹이 뜨죠. 그죠? 여기 히읗 그룹에 해당되는 한글, 한글과 컴퓨터 이렇게 떠요. 저처럼 바로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만약에 안 보이시는 분들은 한글과 컴퓨터 오른쪽 끝부분에 요 부분을 터치하셔도 보여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를. 저는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한글이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는데, 얘를 좀 난 자주 봐야 되겠다, 매번 이렇게 들어오기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얘를,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을 왼쪽 버튼 꾹 누른 채로 일로 끌고 나오시면 돼요. 자, 다시 바탕화면에 만들어 놓고 저희 진행할 거예요. 자,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을 왼쪽 버튼 꾹 누른 채로 바탕화면으로 쭉 끌고 오셔서 놓으시면 되죠. 이렇게 생겨요. 저는 지금 두 개이기 때문에 한글, 한글 2 이렇게 보이는 거고, 아마 두 개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꺼내놔 보세요. 자, 저처럼 이렇게 바탕화면에 생기셨나요? 자, 그리고 바탕화면에 끌고 놓게 되면 여기 시작 버튼에 있던 이 메뉴는 사라지고 없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서 작성 기초 수업 시작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바탕화면에 있는 이 한글을 따닥 하고 더블 클릭하면 저처럼 이렇게 뜨게 되죠. 자,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자, 지금 저처럼 이렇게 어르신 분들은 뭐를 볼 거냐면, 여러분들이 대략적인 기본 구성은 좀 알고 가셔야 되고, 저랑 화면이 틀려도 일단 저하고 맞추면서 진행을 할 테니까, 자, 저도 다시 한번. 지금 뭐가 하나 열려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자, 더블 클릭해서 여시게 되면 어떤 거부터 보셔야 되냐면, 이 부분. 여기가 맨 위에요. 지금 맨 꼭대기 이 부분. 이 부분은 뭐냐면 제목 표시줄. 제목 표시줄. 현재 제목은 빈문서 1 다시 한글 이렇게 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지금 우리가 열어놓은 프로그램이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뒤에 한글이라고 보일 거고, 그 다음에 빈문서 1은 지금 현재 저장되어 있지 않고 아무 내용도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빈문서라고 얘가 만들어서 떠요. 또 열면 빈문서 2, 또 열면 빈문서 3 이렇게 떠요. 그래서 나중에 저장하시게 되면 이 빈문서 1에 대한 제목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목 표시줄. 그 다음에 제목 표시줄 끝으로 가시게 되면 우리가 그 컴퓨터 기초반에서 배우셨죠? 이 세 개의 버튼. 맨 오른쪽은 닫기 버튼이겠죠. 이 한글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닫기 버튼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현재 모니터 화면에 꽉 차 있는 상태로 보이죠. 근데 쟤를 누르면 작아지고, 또 누르면 클릭하면 화면에 꽉 차고, 이런 식으로 창을 크기를 조절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표시는 최소화 버튼이라고 해서 작업하고 다른 창을 열기 위해서 잠시 밑으로 숨기는 거죠. 작업 표시줄에. 그래서 기본적인 단추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줄에는 여기 제목 표시줄과 여기 닫기 버튼 요 세 개 있는 버튼이 같이 있는 이게 첫 번째 줄에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보이는 게 파일 편집 보기라는 메뉴가 보이네요.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여기는 메뉴가 있죠, 지금. 그쵸? 메뉴 표시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정확한 명칭을 다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2번은 메뉴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는 한글에서 자주 사용하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기능별로 묶어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파일을 클릭하면 파일에 해당되는 메뉴가 쭉 뜨고, 그죠? 여기에는 새로운 문서 부를 때 기존에 저장했던 거 불러오는 메뉴, 그 다음에 저장하는 거, 이런 것들이 쭉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편집을 클릭하면 지금 편집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아랫부분, 지금 편집이 다른 탭보다 파랗게 돼 있죠. 그렇죠? 여기서 조금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파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역삼각형 이런 모양이 없어요. 지금. 그죠? 파일만 없어요. 그래서 파일은 클릭하면 이렇게 메뉴가 따로 떠요. 새롭게. 따로 뜨고 나머지 애들은 클릭 한 번씩 전부 해보세요. 서식도 클릭해 보시고 쪽도 클릭해 보시고 클릭하시게 되면 이 밑에 메뉴가 바뀌죠. 편집 클릭하면 여기를 클릭하면 이 아랫부분 메뉴가 편집에 해당되는 메뉴만 보이는 거예요. 보기 클릭하면 보기에 대한 메뉴, 입력 클릭하면 입력에 대한 메뉴만 떠요. 그래서 어디 갔지 하고 찾지 마시고 여기를 하나하나씩 클릭해 보시면 해당되는 메뉴가 여기에 쭉쭉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저는 이 밑에 이런 게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릴 거고. 그래서 여기 위에는 메뉴라는 것들만 모여져 있는 곳이고 그 밑에는 해당되는 메뉴의 내용들 보여준다 생각하신 데서 요거를 우리가 기본 도구 상자라고 해요. 기본 도구 상자. 편집 클릭하면 보이고 보기 클릭하면 보이고 입력 클릭하면 보이는 얘네들은 기본 도구 상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여기 바탕글 대표 뭐 이런 거 써 있는 거 있죠. 요거는 서식 도구 상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서식 도구 상자. 서식이라는 건 뭐냐면 글자를 편집하고 뭐 이런 거예요. 글자 모양 바꿔주고 크기 바꿔주고 색깔 바꿔주고 가운데로 정렬할 건지 왼쪽으로 정렬할 건지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것이 서식이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새롭게 문서 부르는 거, 그 다음에 기존에 저장했던 거 불러오는 거, 그 다음에 저장할 때 쓰는 버튼, 그 다음에 프린터 출력할 때 버튼, 출력하기 전에 미리 보기 버튼. 요거는 우리가 문서를 쓰면서 계속 자동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서식에 관련돼 있는 메뉴라기보다는 주로 많이 쓰는 문서 메뉴이기 때문에 여기 기본에 앞에 이제 뜨는 거고, 여기부터는 서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자 모양, 글자 크기. 그죠? 그 다음에 제가 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 부분. 요게 글자 모양, 그 다음에 글자 크기, 그 다음에 굵게, 기울임, 밑줄, 취소선, 요거가 글자 색깔 바꿔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정렬이에요. 보통 양적 정렬로 되어 있고 기본이, 요거는 왼쪽으로 몰려져 있기 때문에 왼쪽 정렬. 얘는 가운데로 글이 모아져 있죠. 그쵸?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같은 경우는 제목 같은 거 꾸밀 때, 그죠? 그 큰 글씨의 제목 같은 경우는 가운데 정렬을 많이 쓰죠. 그리고 우측 정렬, 뭐 여러 가지 정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장 많이 써서 이렇게 바깥에 서식 도구 상자에 꺼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첫째 줄, 둘째 줄 사이의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으로 160%로 되어 있는데 100%로 만약에 수정을 하게 되면 첫째 줄 글과 둘째 줄 글이 가깝게 붙어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200%, 300%다 그러면은 첫째, 둘째 그 줄 간격이 멀어질 거예요. 그래서 기본으로 16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서식 도구 상자 쪽이죠. 이렇게. 요거는 메뉴. 기본 도구 상자. 메뉴, 여기 위에는 메뉴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메뉴들을 계속 이용해서 작성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메뉴가 안 보이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 화면 보세요. 화면 보시고
이 도구라고 되어 있는 끝에 여기 빈 공간이 있죠.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본과 서식에 이렇게 점이 찍혀 있어요. 이렇게. 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기본도 보이고 서식도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체크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제가 한번 없애 볼게요. 이렇게 체크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메뉴만 덜렁 보일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게 불편한 게 뭐냐면 매번 클릭해서 여기서 찾아봐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기본 메뉴 꺼내놓고 쓰시는 게 편하시고, 이럴 때는 클릭해놓고 마우스가 딴 데가 있어도 이 메뉴는 편하지 않아서 편리하게 보실 수가 있잖아. 그쵸? 그리고 또 하나는 글자 크기나 바꿔줄 때 매번 서식에 들어와서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서식까지 꺼내놓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 보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편집이 가능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오른쪽 클릭해서 기본 서식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똑같이 메뉴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요거는 지금 한글 프로그램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어떤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제가 그 프로그램이 이게 왜 기초라고 얘기를 하냐면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도 여기도 보시면 처음 열면 통합문서 1 엑셀 프로그램을 열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제목 표시줄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밑에 보면 제목 시트 1 해서 이제 임의적인 이름으로 이렇게 열리죠. 여기도 보면 파일은 이렇게 보이고 나머지 메뉴들은 클릭하는 대로 이 밑에다 뜨죠. 이렇게. 그죠? 이 방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한글 문서 작성 안에서 제대로 배우시면 다른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배우시더라도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비슷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물론 프로그램의 특징에 따라서 여기 위에 있는 메뉴들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파일, 그 다음에 보기, 이 정도 메뉴는 다 있어요. 이 정도 메뉴는. 저희도 파일, 보기 메뉴 있죠. 그쵸?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메뉴는 다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 배워두시면 다른 프로그램 쓰실 때도 메뉴들을 어떤 식으로 찾는지, 내가 편집하기 위해서 어떤 메뉴들로 들어가야 되는지는 아마 프로그램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다른 프로그램들도 쉽게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인 지금 그 구성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그 문서 작성에서 꼭 여기까지 오시기에 이제 그동안 뭐 많이들 배우시고 하셨겠지만 그 키보드 자판 있죠. 글 쓰시는 자판. 문서 작성은 저희가 이제 그 글을 작성을 해놓고 그 작성한 글을 가지고 편집을 하고 꾸미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타자 속도가 어느 정도 나오셔야 돼요. 타자 속도가. 그래서 그 타자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제가 타자 연습하기 전에 키보드 구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키보드가 이렇게 총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총 5줄 정도로 돼 있어요. 저는 지금 맨 위에 ESC 키부터 잠깐만요. 이 5줄은 제가 이걸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줄은 빼고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죠. 그쵸? 이거에 대한 걸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거 빼고. 자, 이 키보드의 구성만 잘 아셔도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이렇게 5줄로 되어 있죠. 그쵸?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5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줄에는 뭐가 입력되어 있냐면 숫자
숫자가 입력이 돼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백스페이스 키. 이렇게 지금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지금 여기 화면에 안 보였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 상태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슬라이드 쇼를 하니까 화면에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1,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에 빼기 니꼴 그 다음에 백스페이스 키. 이게 첫째 줄에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줄을 빼고 그 다음에 밑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컨트롤 키, 아까 제가 그 시작 버튼 누르기 위한 윈도우 키, 알트 키, 스페이스 이렇게 있을 거예요.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이렇게 밑에 컨트롤 키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위에 숫자판 빼고 밑에 기능 키 빼면 딱 이렇게 세 줄 남아요. 여러분들이 주로 쓰시는 글들은 요 세 줄에 다 있어요. 세 줄에. 그 세 줄 중에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줄 있죠. 이 줄을 기준으로 보면 왼쪽에는 자음이 주로 있고 오른쪽에는 모음이 있어요. 제가 요 구분선을 나눴던 건 뭐냐면 이쪽은 왼손으로 주로 입력을 하실 거고 이쪽은 오른쪽으로 주로 입력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타자 연습해 보시면 이 두 번째 줄에 해당되는 이 줄의 글이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 한글이. 제일 많아. 그래서 타자 연습하실 때 막 뒤에 단계까지 연습하실 필요 없이 1단계 안에 있는 것만 막 열심히 치셔도 다른 거 치시는데 별로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난 타자 연습 아직도 안 했는데 할 일이 되게 많네. 언제 연습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겁먹지 마시고 1단계만 계속 연습하세요. 저기가 글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1단계에 있는 글들 왼쪽 오른쪽 나눠서 왼손 오른손. 저희가 키보드 올릴 때 기본적으로 키보드 글을 쓰실 때는 키보드 자판을 보시고서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입력되는 글이 뭔지 모른 채로 계속 입력하셔서 오타 발생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글을 쓰실 때는 키보드는 보지 말고 모니터만 보시고 쓰셔야 돼요. 근데 그걸 뭘 어떻게 안 보고 쓰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키보드 위에 리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과 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손을 각각 검지손가락으로 여기를 이렇게 더듬어 보시면 다른 키보드에 없는 올록볼록이 리을하고 어에는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언제나 글을 쓰기 위해서 양쪽 검지손가락을 각각 키보드 리을과 어에다 이렇게 두시고 그 기준점으로 중심으로 여기에 왼손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그 다음에 오른손은 어에다가 검지, 그 다음에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이렇게 올려놓고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리를 익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런 데 가끔 내려오거나 아까 여기 왜 스페이스바 이런 거 누르실 때는 엄지손가락으로 엄지로 눌러주시는 거죠. 엄지손가락. 그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줄이 가장 많은 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면 이 밑부분에 비읍, 지읒, 디귿, 기역, 치읓이 있고 그 위에 쌍자음이 있죠. 얘네들을 누르실 때는 뭘 눌러요? 쉬프트 키, 오른편에 있는 쉬프트 키를 눌러요. 그죠? 쉬프트 키가 여기 있어요. 여기 이 부분에. 제가 써볼까요? 여기에 쉬프트 키가 있어서 이 왼쪽에 있는 쌍자음을 입력하실 때는 오른손으로 쉬프트 키를 누른 채로 비읍, 지읒, 디귿 이렇게 쓰시면 돼요. 비읍, 지읒, 디귿, 기역, 시옷을 쓰면 쌍자음이 입력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는 이쪽에 또 이렇게 있죠. 그죠? 제가 이거를 복사를 좀 해볼게요. 아이고. 잘 안 써지네요.
아,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네요. 시프트가. 키보드를 쪼개놓으니까 잘 안 보여.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쌍자음을 입력할 때는 오른손에 시프트 키를 눌러서 얘를 쓰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요거 있죠. 위에 거. 요거의 모음을 입력하실 때는 왼쪽에 키보드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양쪽에 그래서 시프트 키가 있는 거죠. 이쪽 반대로 이제 쓰시라고.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제 여기 으가 있는데, 이 쓰시다 보면 여기 유만 왼손으로 입력하셔야 돼요. 이 유만. 어찌됐든 이런 형태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둘째 줄에 요 줄에 글이 가장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자 연습을 여기에서 주로 해주시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요쪽에 있는 위에 부분은 여기에는 오른편에 있는 시프트 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글들을 입력하실 때는 왼쪽의 시프트 키를 이용해서 쓰시는 게 편리하시다는 거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연습을 그냥 무작정 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인 룰을 알고 나서 그리고 연습하시면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칙은 잊어버리지 마시고, 마지막 유도 왼손으로 쓰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게 연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타자 연습 기능이 저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에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이러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검색창에 여기 검색 있죠. 요거는 기초반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한컴 타자 연습 한번 써볼까요? 자, 여러분들 시작 단추 옆에 돋보기 그림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단추 옆에 돋보기 클릭. 여기 돋보기 있죠? 그죠? 돋보기 클릭. 그 다음에 돋보기 클릭하시면 여기에 검색하려면 여기에 입력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클릭하셔서 여기에다가 한컴 타자 연습이라고 써보세요. 자, 한컴 타자 연습. 여기 검색창에는 돋보기 있는 그림에는 내가 내 프로그램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잘 못 찾겠다, 또는 내가 문서를 저장했는데 그 문서의 파일명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여기서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즈 시작 버튼 옆에 돋보기 그림 이용하셔서 프로그램이나 잊어버리신 파일 같은 거 여기서 검색하시면 되고, 지금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제 거 보세요. 이제 자, 저는 검색을 했더니 웹 검색 대상, 여기 보면 웹이라고 떠 있죠. 웹이라고 떠 있죠. 그쵸? 이 웹하고 앱을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앱이라고 하는 거는 내 컴퓨터 안에 설치되어 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할 때는 앱으로 결과가 나와요. 근데 저는 지금 앱으로 결과가 안 나오고 웹으로 결과가 나오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 프로그램이 설치가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웹은 뭐냐면, 웹은 인터넷 웹상이라고 하죠. 그렇죠? 웹. WEB. 인터넷상에서 검색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만약에 프로그램이 없으면 얘가 인터넷으로도 검색을 해줘요. 자, 저처럼 검색 대상이 안 나오신 분들, 그 다음에 앱으로 돼 있으신 분들은 앱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저처럼 없으신 분들은 이걸 클릭하면 자동으로 인터넷이 실행이 되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타자 연습 프로그램이 없다, 그러면 시작 단추 옆에 돋보기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돋보기 옆에 검색하려면 여기를 입력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여기에다가 내가 한컴 타자 연습이라고 쓰는 거죠. 그죠? 쓰시고 여기를 클릭하셔도 되지만 그냥 엔터를 치게 되면 자동으로 인터넷 창이 열리고 한컴 타자 연습 형태로 얘가 검색을 해주죠. 그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한컴 타자 연습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자, 저희는 여기까지 열어놓고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마저 하겠습니다.
자, 요거 마저 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처럼 한컴 타자 연습 시작 이렇게 화면이 뜨면 여러분들이 타자 연습 들어오실 때마다 이렇게 검색을 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한글 프로그램도 바탕화면에 바로 이렇게 놓고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듯이 인터넷상에 있는 페이지도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먼저 만들어 보고 타자 연습하는 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상태에서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지금 아마 대부분이 인터넷 창은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저희가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화면 오른쪽 끝에 여기 보시면 닫기 버튼도 있고 창 작게 하는 버튼도 있고 최소화 버튼도 있죠. 그쵸? 얘를 가운데 있는 작게 하는 버튼 얘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요거 작게 하는 버튼 클릭. 그럼 이렇게 작아지죠. 자, 여기 가운데 버튼 클릭하셔서 창을 작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얘를 마우스 잡으신 상태에서 여기 제목 옆에 파란 부분 있죠. 요 부분을 꾹 눌러서 살짝 이렇게 오른쪽으로 좀 이동하세요. 이렇게. 만약에 작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이 크게 보이시는 분들은 마우스 윗부분에 이렇게 대각선 모양으로 바뀌죠. 여기 꼭지점 부분에 마우스 포인터를 잘 맞추시면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화살표가 생길 거예요. 그렇게 생길 때 드래그해서 이렇게 작게 만드시면 되죠.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바탕화면에 꺼내놓기 위해서 작업하셔야 될 부분이 여기 보면 주소 표시줄 여기 있죠. 여기 영어로 써 있는 이 주소 앞에 보시면 자물쇠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을 왼쪽 버튼 꾹 누른 채로 이렇게 바탕화면에 빼 놓으시면 여기에 바로 가기가 생겨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제 거 먼저 보시고 따라 하시면 돼요. 자, 요 그림을 꾹 누른 채로 요로 바탕화면 빈 곳에 클릭해서 놓으시면 이렇게 생기죠. 자, 한번 해보세요. 자, 바탕화면을 꺼내 놓으셨나요? 여기 앞에 있는 그림을 꾹 누른 채로 일로 갖고 오시면 돼요. 꾹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놓으시면 생기죠. 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상태라면 인터넷 창은 X표로 닫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생겼나요? 한컴 타자 연습? 자, 생기셨으면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제 열리겠죠. 이렇게. 아까 우리 들어갔을 때는 돋보기를 클릭해서 검색했잖아. 그쵸? 여기서 검색하고 결과에서 클릭해야 들어갔지만 지금처럼 한번 검색한 내용을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로 끌어서 이렇게 내놓으시면 이제는 타자 연습하실 때마다 검색 필요 없이 얘만 더블 클릭하시면 열려요. 이렇게. 자, 다 실행되셨어요? 자, 여기에서 로그인, 회원가입을 하시게 되면 그동안 연습했던 내용 기록들이 남게 되고 회원가입하는 게 복잡하다, 난 그냥 하겠다 하시면 그냥 하셔도 돼요. 여기는. 자, 이 상태에서 한컴 타자 연습 클릭, 요거 클릭. 그러면 위에 뭐라고 뜨냐면 게스트는 회원이 아니신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게스트는 전적, 포인트 등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라고 뜨는데 로그인을 하시겠습니다. 확인을 하시게 되면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니까 저희는 취소 버튼 눌러서 진행할 거예요. 자, 취소 클릭. 그리고 요거 그냥 확인해 주시면 돼요. 확인 클릭. 그럼 이렇게 타자 연습 창이 또 뜨죠.
깜짝이야. 네, 매번 놀래네, 이거는. 여러분도 놀라셨을 거예요. 요거 설정 단추 있잖아요, 요 부분. 지금 소리 크게 나시는 분들은 여기 톱니바퀴 모양 설정을 클릭하셔서 여기서 소리를, 지금 보통 소리가 나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 왼쪽의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0으로 맞춰 놓으면 소리는 안 나요. 자, 설정에서 소리는 0으로 해두시고, 놀라실 수 있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좀 크게 해볼까요? 지금 창이 작으니까 저는 여기 가운데 버튼 눌러서 최대화로 크게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연습 순서가 처음에 자리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낱말 연습, 짧은 글, 긴 글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자리 연습하시고 1단계, 자리 연습 중에 1단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줄에 가장 많이 쓴 이 부분을 아마 연습하는 부분이고, 2단계는 윗부분, 가운데 부분, 이렇게 부분이 틀리죠. 그렇죠? 그래서 다 연습하시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시간적 여유가 없다, 뭐 이렇게 하시다 그러면 1단계만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1단계만 계속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조금씩 연습하시면 되고, 1단계 자리 연습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2단계 낱말 연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리 연습을 1단계부터 8단계까지 다 끝내고 낱말 연습 가시는 게 아니라, 자리 연습 1단계 완료하고 좀 익숙해졌다 싶으면 낱말 연습해서 1단계를 가시면 되는데, 자리 연습 1단계와 낱말 1단계는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자리 연습 1단계에서 자리가 익숙해지시면 2단계가 가는 게 아니라 낱말 연습으로 넘어가셔서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만 나와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부분만 나오거든요. 지금 보시면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어떻게 올리라고 그림이 나와 있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 R이랑을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R이랑이 처음에 이응 쓰셔야 되잖아. 그쵸? 이응 쓰실 때 키보드 좌판은 왼쪽 중지 손가락을 누르라고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키보드를 보시지 않아도 위치를 보고 입력을 하는 거예요. 연습하실 때는. 그래서 이응. 아이고, 한영키구나. 영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렇게 뜬 거예요. 이응. 그 다음에 R을 쓰기 위해서 손가락 모양이 바뀌었죠. 빨간색 위치가. R은 오른손의 중지, 왼손의 검지, 오른손의 약지, 왼손의 검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습하시면 끝.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려고 하면 엄지손가락,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상관없는데 주로 왼손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저는 왼손으로 스페이스바를 엄지손가락으로 딱 누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다음 단어로. 또 왼손의 니은, 오른손의 중지, 왼손의 새끼손가락 다 쓰면 손가락 모양은 사라지죠. 그리고 다시 엄지로 스페이스바를 꽝. 이렇게 연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여기는 요 줄에 있는 낱말만 나와요. 그리고 내가 단계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아까 단계로 가실 필요 없이 이 위에서도 바꿔주실 수 있어요. 2단계 한번 클릭해 볼까요? 2단계 클릭하면 현재 단계를 그만두고 선택한 단계를 시작할까요? 그러면 네 하면 넘어가겠죠. 2단계로 넘어왔어요. 2단계를 넘어와도 이 손가락은 리을과 어에서 벗어나지 않죠. 그쵸? 새끼손가락만 위로 올리고 다시 내려왔죠. 왼손. 분명히 2단계는 여기 위에 글을 지금 연습하는 것 같은데, 근데 손가락은 언제나 리을과 어에 있어요. 자, 바, 라, 다 이렇게 엄지, 가, 락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리 연습은 그냥 모음, 자음 각각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천천히 눌러주시면 되죠. 그래서 타자 연습은 계속 꾸준히 하시고, 여기 보면 진행도가 4%고 저 지금 하나 틀렸거든요. 그 오타가 체크가 되죠. 그쵸? 하나 틀렸기 때문에 오타로 체크가 되고 정확도가 표시가 되는데, 글자는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빠른 거는 의미가 없어요.
정확하게 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천천히 정확하게 연습한다 생각하셔서 정확도가 계속 90% 이상을 유지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면 속도는 자동으로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리 연습, 낱말 연습을 꾸준하게 해주시고, 나는 자리 연습과 낱말 연습을 이미 다 했다,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짧은 글 연습으로 가셔서, 여기에 보면 짧은 글은 한 줄 정도의 글을 쭉 문장을 입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짧은 글에 모든 문장, 역사, 속담, 명언, 기타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중에서 하고 싶은 게 속담이다. 그럼 속담을 클릭하시면 속담에 해당되는 한 줄짜리가 나오죠. 이렇게 쓰시고, 마찬가지로 엄지로 시프트 키, 스페이스 바죠. 이걸 누르시거나 엔터 쳐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줄도 쭉 입력하셔서 틀렸다 그러실 때는 키보드의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지워주시고, 엔터 쳐도 되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보면 현재 타수가 263타로 나와요. 지금 최고 타수는 314, 목표 150, 정확도 100%, 진행은 6%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장하고 싶은 건, 저도 컴퓨터 처음 할 때 그랬어요. 무조건 컴퓨터를 딱 키면 게임을 하든 뭐를 하든 다 상관없이 무조건 30분을 타자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도 보고 게임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컴퓨터 끄기 전에도 타자 연습을 30분 정도 하고 닫으시는 거죠. 저는 사실 컴퓨터를 정말 어릴 때부터 하지는 않았어요. 저도 한 30 넘어서 이제 컴퓨터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컴퓨터를 한 이유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게임을 하고 하다 보니까 불편한 게 좀 있더라고요. 기본 상식을 모르니까. 그러다가 하나 둘씩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타자는 좀 빨라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타자 연습을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이제 저기 이 자리까지 왔는데, 여러분들도 컴퓨터를 어찌됐든 제대로 모든 프로그램들을 용이하게 쓰시려고 하면 이 타자의 속도는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타자는 기초반부터 앞으로 컴퓨터를 배우시는 동안만큼은 꾸준하게 연습을 하세요. 꾸준하게. 지금부터 한 달 정도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30분씩만 연습하셔도 굉장히 달라지실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래서 꼭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목표 타수가 150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데, 지금 저 정도는 내가 꼭 따라가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시고, 저 타수 150, 200 이거는 뭐냐면 1분에 저 정도 글자는 쓸 수 있겠다라고 얘네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자 속도를 너는 몇 타쳐 얘기를 하면은 이 속도를 얘기하면 돼요. 나는 보통 한 260 나와, 300 나와, 이 정도. 근데 여러분들은 컴퓨터 쓰시면서 이 정도면 쓸만하겠다, 이 정도 타수면 뭔가 배우실 때 걸림돌이 안 되겠다 하는 목표 타수는 대부분 100에서 150 정도예요. 그 정도만 되셔도 충분하게 어떤 문서든 엑셀이든 파워포인트든 모든 프로그램 하실 때 불편함 없이 쓰실 수 있으니까 요거 반드시 연습하시고, 그래서 짧은 글은 한 줄씩 연습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긴 글은 말 그대로 긴 글이기 때문에 한 서너 페이지, 5페이지 막, 이거 한번 볼까요? 독도라는 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독도에서 보면 타자 검정이 있고 긴 글 연습이 있어요. 타자 검정은 뭐 자격증 검정 뭐 이런 것처럼 타자를 내가 시험 보듯이 내 타수를 이제 얼마나 빠른지를 보는 건데, 여기 위에 설명이 긴 글 연습은 시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습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긴 글 연습부터 시작하세요. 근데 긴 글도 내가 익숙해졌다 그러면 타자 검정은 5분 동안 빠르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시간을 재서. 그래서 페이지가 50페이지짜리다 하더라도 5분 지나면 딱 끝나요. 그래서 긴 글 연습에 평균 타수가 나오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만들어 놓은 파일을 불러와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모르셔도 될 것 같고, 일단 긴 글 연습, 여기도 페이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페이지가 아니라 13페이지나 있어요. 그래서 열로 넘기면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개념 원리 안에도 2페이지, 모두의 타자에도 한 3페이지, 그죠? 블록 글은 내가 뭔가 만들어서
만들어서 불러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 없고 이 중에서 골라서 쓰시면 돼요. 긴 글 연습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쭉 쓰는 거예요. 여기 시간 체크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현재 긴 글 같은 경우 얘가 쓸 수 있는 페이지가 25페이지나 나와요. 지금 이렇게 생긴 게 25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글을 쓴과 동시에 시간을 체크하고 오타와 정확도 요거 체크해서 몇 %인지 보여주고 그 다음에 타수 이걸 정해줘요. 그래서 글을 쓰시면 계속 엔터 치면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쓰시면 시간은 계속 가요. 계속 가고 타수가 이제 정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타수가 각각 줄마다 계속 표시가 되는 거라서 이렇게 긴 글 연습을 하시는데 아마 이게 그냥은 잘 쓰셔도 얘 음직이죠. 얘 음칭이죠. 이러면 갑자기 마음이 막 불안해져요. 그래서 잘 쓰시던 것도 틀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것까지 익숙해지고 이제 익숙해지시면 아마 이제 수업 들으실 때 아마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글자판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 뒤로 버튼 눌러서 설정 한번 가볼까요? 자, 설정 가시면 언어가 현재 한글로 되어 있어요. 한글로. 눌러보면 영어로도 바뀌고 한글, 영어, 한글 이렇게 바뀌는데 영어도 필요하신 게 우리가 컴퓨터 인터넷 쓰시면서 이메일 주소 쓰실 때 이럴 때는 영문이 필요하죠. 그쵸?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막 한글처럼 막 문장, 뭐 낱말, 짧은 거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정확하게 그냥 대략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지 정도만 익히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한글로 들어왔을 땐 2벌씩 표준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무슨 이거 3벌씩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는 2벌씩으로 해놔요. 대부분이. 2벌씩은 뭐냐면 왼쪽 자판에는 자음 주로 기역부터 히읗까지 자음이 주로 있고 오른쪽에는 모음만 모여져 있죠. 저희 나라 한글은 어때요? 자음, 모음, 받침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는 받침을 왼쪽에서 저희 키보드 왼쪽이 자음 위주로 되어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음을 받침이라고 되어 있는 그 키보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받침도 자음에서 쓰고 모음은 모음에서 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2벌씩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벌씩 표준이고 3벌씩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자음, 모음, 받침 이렇게 3가지 형태로 되어 있어서 3벌씩이에요. 요거는 속기사들이나 글 빨리 쓰시는 분들 전문가 용어로 쓰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이 2벌씩 표준으로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영어로 바꾸면 쿼티로 바뀌네요. 글자판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도 그 문자 보내시거나 이러실 때 그 자판이 나오죠. 그 자판 종류를 모르고 그냥 쓰셨을 텐데 자판 종류를 우리가 대부분이 쓸 때 천지인 형태로 쓰시거나 아니면 쿼티 자판이라고 되는데 이 쿼티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만약에 스마트폰에서 쿼티 형태로 바꾸시게 되면 우리가 쓰고 있는 키보드 모양 형태의 글자판이 뜰 거고 그 다음에 천지인 같은 경우는 기역 쓰고 점에서 키역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천지인이죠. 그쵸? 쿼티는 왜 쿼티라고 하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키보드를 왜 쿼티라고 하냐면 일반적인 이런 모양을 지금 보면 영문으로 여기부터 순서대로 읽어보면 Q, W, E, R, T, Y 이렇게 써 있어요. 얘를 쭉 붙여서 읽으면 쿼티.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모양 자판을 쿼티 자판이라고 해요. 영어에서 영문으로 쓰실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쓰실 때도 문자 자판 그 쓰는 그 입력 그 키보드를 쿼티로 바꾸시면 이렇게 컴퓨터 형태의 키보드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거 한번 나중에 바꿔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키보드 자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요거는 닫을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여기를 빠져나가서 이거는 타자 정보는 이제 로그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자리 연습, 낱말, 짧은 글, 긴 글 이거 연습하시면 되고, 요거는 엑스페로 닫아볼게요. 엑스페로 닫고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 다 닫고 한 컴 타자 연습 들어가셔서 뭘 또 보시면 되냐면, 여기는 이제 연습하시는 거죠. 주로 자리 연습, 낱말 이렇게 하시면 되고, 타자 게임도 있어요. 이 게임이 뭔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타자 게임 클릭하시고 게임 시작하기 클릭. 게임 시작하기. 여기도 이렇게 뜨시죠? 저희 로그인 안 할 거니까 취소로 들어가시면 돼요. 확인. 여기도 소리가 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여기 스피커 그림에서 저는 음소거를 다 했기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리는데, 이것도 보면 무슨 게임을 해라고 생각하시는데, 타자 연습을 충분하게 해 두신 상태에서 게임으로 들어오시면 속도가 또 떨어져요. 당황하니까 시간이 막 재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연습하시고 이렇게 게임도 권장해드려요. 그래서 여기 1단계를 클릭해서 도전을 하게 되면 시작하고 뜨죠. 그러면 뭐냐면 얘를 시옷이니까 시옷으로 쓰고 없애주고 이렇게 해서 없애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타자 연습도 되고 그 다음에 키보드 연습도 되면서 게임도 하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 조금 당황해서 막 틀리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더지 지금 자음만 나오기 때문에 단어는 안 나오네. 1단계이기 때문에 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나가기. 그래서 이걸 단계별로 연습하시면 이제 단어도 나오고 이러겠죠. 그죠? 여기 단어 한번 해볼까요? 11단계까지 왔어요. 지금은 어떻게 뜨는지 볼게요. 여기는 이제 단어가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없애주면서 연습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자 게임이라고 해서 그냥 무슨 게임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타자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 게임도 즐기시면서 타자 연습 속도를 더 늘리면서 실력이 더 향상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타자 연습하는 방법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엑스표로 전부 닫을게요. 자, 이제는 한글 열어놓고 한번 문서를 만들어 볼 텐데, 자, 한글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보세요. 자, 한글 문서는 기본적으로 표도 만들어서 넣고 글도 쓰고 그림도 넣고 이렇게 꾸며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한글 프로그램 안에 기본적인 문서 마당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틀이 있어요. 그 틀을 불러서 내가 글 몇 개만 입력하게 되면 근사한 글이 입력이 되는데, 그 문서 마당으로 우리가 한번 글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문서 2로 돼 있으니까 똑같이 지금 뭐가 열려 있나 봐요. 자, 전부 문서 1, 2 상관없어요. 지금 빈 문서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어디로 들어가시면 되냐면, 문서 마당은 여기에 있어요. 화면 여기 서식 도구 상자죠. 여기가 맨 첫 번째 그림을 오른편에 역삼각형을 클릭하시게 되면 새 탭, 그 다음에 문서 마당, 이렇게 두 가지 메뉴만 보일 거예요. 여기 한번 클릭해 보세요. 여기 클릭. 자, 클릭하셨으면 문서마당 클릭해 보세요. 문서마당 클릭. 요렇게 뜰 거예요. 문서마당. 자, 문서마당에서 보시면 여기 탭도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최근 이용한 문서마당 몇 개 없어요. 저는 몇 개 열어봤기 때문에 지금 3가지 정도가 떠 있고, 아마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여기에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여기는 최근에 내가 이용했던 기록만 나와요. 이용했던 기록만. 여기 말고 그 옆에 보시면 문서마당 꾸러미라고 따로 있죠. 여기. 요 부분을 클릭해 보세요. 문서마당 꾸러미 클릭. 문서마당.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문서마당 꾸러미를 클릭했더니 왼쪽에도 메뉴가 있고 오른쪽에도 메뉴가 있어요. 그죠? 이건 뭐냐면 지금 현재 첫 번째 공공기관 문서에 선택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파랗게 진하게만 표시돼 있죠. 그쵸? 얘를 클릭하면 얘에 해당되는 메뉴가 이 오른쪽에 보여지는 거예요. 공공기관 문서에 간이 기한문, 일반 기한문, 전자 기한문 이런 식으로 쭉 뜨죠. 메뉴가.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 막대도 지금 이만큼 더 내리면 더 많은 문서가 숨어져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 왼쪽에 해당되는 애들을 하나씩 클릭해 보면 오른쪽의 메뉴가 계속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왼쪽의 종류를 한번 마우스를 여기를 아무거나 하나 클릭하시고 여기 중에 아무거나 클릭하시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 위에 올려놓은 채로 마우스 위를 이렇게 당기시면 밑으로 내려가서 쭉 보이죠. 그죠? 여기 문서마당 꾸러미들의 제목들은 가정문서, 결혼문서, 구매문서 이렇게 쭉 뜨죠. 여기 있는 애들은 가나다 형태로 지금 정렬을 해놓은 것 같아요. 마지막에 회계문서로 보이는 걸로 봐서. 그 다음에 왼쪽 거를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아무 곳이나 클릭하면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휠을 이쪽 화면에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이렇게 당기면 여기도 이렇게 보여주죠. 리스트가. 그래서 왼쪽 클릭하고 오른쪽 클릭해서 움직여서 확인하고 또 왼쪽 클릭해서 확인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른쪽 움직일 때 여기는 더 이상 움직일 문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스크롤 바가 여기는 없죠. 그거는 이 화면의 모든 메뉴가 다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만 골라주시면 되고 여기도 지금 몇 개 없죠. 그죠? 이렇게 많은 거는 이쪽도 클릭하셔서 이렇게 움직이셔야 메뉴가 보인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저희는 어디로 갈 거냐면 자, 저 볼게요. 자, 왼쪽에서 가정문서라고 있을까요? 가정문서. 가정문서. 왼쪽에서 가정문서를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가훈 2. 자, 왼쪽에는 가정문서, 오른쪽에는 가훈 2를 클릭해 보세요. 자,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미리 보기 화면에 보이죠? 가정문서의 가훈 2는 이렇게 생긴 문서예요. 이렇게 생긴 문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목, 그 다음에 이런 모양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훈을 입력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 부분에 내가 쓰고 싶은 가훈만 쓰면 돼요. 자, 저희는 가정문서에 가훈 2를 선택하시고 열기를 클릭할게요. 열기 클릭. 자, 이렇게 보이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하실 거. 지금 보이는 형태가 크기가 저하고 다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자, 어디를 맞춰주시면 되냐면 화면 오른쪽 아래에 보면 돋보기 그림이 있어요. 돋보기 그림 찾아보세요. 자, 돋보기 클릭하시고 돋보기에 저는 현재 100%로 돼 있어요. 이거는 실제 크기예요. 100%는. 근데 지금처럼 100%로 해놨기 때문에 밑에 이 그림이 안 보여서 이렇게 움직이셔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크게 이미지나 모양이 보이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두시면 편안하면, 이건 또 가로기 때문에 여기 100%이 부분을 자, 클릭하셔서 쪽 맞춤으로 클릭해 보세요. 쪽 맞춤. 저건 뭐냐면 지금 현재 한쪽을 한 화면에서 다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쪽 맞춤. 자, 여기 클릭해서 쪽 맞춤 클릭. 그럼 전체가 다 보이죠? 그죠? 이렇게 바꿔보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를 이 모양이 지금 이런 모양이 한글 버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다르게. 그래서 이 모양이 좀 틀려도 상관없어요. 일단 가운을 불러오셔서 이곳에 가운을 입력하세요 라고 이 빨간 글씨 있죠. 그죠? 이 빨간 글씨를 클릭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지워져요, 글씨가. 자, 다시 여기에 직접 가운을 입력할 거예요. 자, 이 빨간 글씨 아무데나 마우스 올려놓으시고 클릭하면 커서가 생기죠. 지워지고. 자, 한 번뿐인 인생 열심히 살자. 한번 써보세요. 자, 어느 정도 쓰셨으면 다 못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쓰시고, 자, 얘를 조금 가운데로 몰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 왼쪽은 좀 좁고 오른쪽은 좀 넓죠. 그쵸?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커서가 이 줄 아무 데나 있어도 상관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서식 도구에 아까 제가 줄 맞춤, 정렬하는 그 부분이 여기 있다고 그랬죠. 그쵸? 이 중에서 글이 가운데로 몰려져 있는 그림이 있어요. 얘. 찾으셨어요? 요거. 자, 블록 잡으실 필요 없이 이렇게 커서만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을 클릭하면 글이 가운데로 가요. 왼쪽 하면 왼쪽, 오른쪽 하면 오른쪽, 가운데.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서 작성 기초반 배우시면서 계속 이렇게 실습한 파일들을 저장을 해 두셔서 보셔야 되니까 얘를 잠시만 최소화 버튼으로 숨길게요. 밑에. 자, 여기 클릭하셔서 밑으로 숨길게요. 자, 클릭. 저처럼 바탕화면이 보이게 해놓으세요. 자, 연습했던 파일들을 앞으로 이제 한 달 동안, 8일 동안 문서 작성에 관련돼 있어서 이것저것 계속 배우실 텐데, 그때마다 저장한 파일이 바탕화면에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여기에 막 계속 쌓이겠죠. 그쵸? 그리고 뭐 내 PC 안에 문서 안에 넣으셔도 되는데 여기다 만들어 볼까요? 제게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불편하실 것 같고, 일단 바탕화면에다가 저희가 문서 작성 기초라는 반에서 만든 파일들은 여기다 저장을 할 건데, 그런 파일들을 모아두기 위해서 폴더를 하나 만들 거예요. 폴더는 뭐냐면 파일들을 보관하는 보관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저장하는 파일들은 한글반 문서 작성이면 문서 작성 폴더 만들어 놓고, 엑셀 기초반이면 엑셀 폴더 만들어 놓고, 뭐 음악 폴더, 뭐 영상 폴더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그 안에다 저장을 하시게 되면 분류별로, 종류별로
이렇게 나눠서 저장을 하시기 때문에 문서를 찾을 때도 쉽게 찾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저장도 깔끔하게 해놨기 때문에 바탕화면이 좀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겠죠. 그쵸? 저는 바탕화면에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을 거고, 여러분들 바탕화면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탕화면이 엄청 복잡하죠. 그죠? 바탕화면에 이 넣고 쓰는 방법은 내가 편하게 빨리 찾기 위해서 쓰는 거라서 필요 없는 것들은 조금 정리를 하시고 필요한 부분만 빨리빨리 보실 수 있게 하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다 폴더 하나 만들어 볼게요. 폴더. 자, 우리가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이나 인터넷을 열게 되면 여기 위에 이렇게 메뉴들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어디 메뉴로 가보지? 하고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지만, 지금처럼 아무것도 메뉴가 없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이용하세요. 이 빈 곳에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그럼 메뉴가 보이죠? 그죠? 저처럼 무언가가 설치가 되어 있을 경우는 새 폴더가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 모두 다 새로 만들기라는 메뉴는 있어요. 새로 만들기에 마우스 올려놔 보세요. 새로 만들기. 자, 새로 만들기에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으면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꺽쇠표가 있다는 거는 이 메뉴 안에 다른 하위 메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애들은 지금 이런 꺽쇠표가 없죠. 그쵸? 꺽쇠표가 없는 애들은 클릭하면 바로 그 메뉴가 보이는 거고, 지금처럼 새로 만들기를 클릭했을 때 오른쪽에 메뉴가 뜨는 애들은 이렇게 하위 메뉴가 꺽쇠표가 있다는 거는 하위 메뉴가 있다는 뜻.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첫 번째 보이는 폴더를 클릭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 새로 만들기 폴더 클릭. 이렇게 생겼네요. 새 폴더. 폴더를 만들 때는 만들 때마다 새 폴더 이렇게 이름이 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이름이 뜰 수 있어요. 만약에 RGB라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폴더를 만들 때마다 기러기, 오리 뭐 이런 식으로 새 이름 위주로만 떠요. 그거 기억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저렇게 새 폴더로 뜨게 되면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우리는 문서 작성반이기 때문에 폴더 이름을 문서 작성이라고 쓸 거고, 그 다음에 저처럼 쓰기 전에 벌써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폴더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이름 바꾸기 선택하면 돼요. 이름 바꾸기. 오른쪽 클릭해서 이름 바꾸기. 여러분들이 뭐든지 작업하시다가 이거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무조건 대상에다 대고 오른쪽 클릭해서 보이는 메뉴에서 다 해결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작업이 오른쪽 클릭했을 때 그런 메뉴가 보이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는 그 작업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름 바꾸기가 여긴 보이잖아요. 그쵸? 여기 보시면 이름 바꾸기도 보이고 삭제도 보여요. 근데 제가 빈 곳에서 오른쪽 클릭하면 그런 메뉴는 없어요. 왜냐하면 바꿀 대상도 없고 이름 바꿀 대상도 없고 삭제할 대상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 오른쪽 클릭하냐에 따라서 메뉴가 달리 보이니까 정확하게 이 폴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이름 바꾸기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름이 바뀌는 게 아니라 바꿀 준비가 되어 있죠. 지금 커서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한영키로 A인지 간지 확인하셔서 한영키 눌러서 한글로 바꿔주시고, 저 지금 가로 바뀌었어요. 그 상태에서 문서 작성. 자, 폴더 이름은 문서 작성으로 만들어 보세요. 자, 문서 작성 쓰신 분들은 엔터로 마무리해서 언제나 뭐든지 엔터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저 여기 지금 여기로 와 있는데 지금 잘못 써져가지고 쓰시고 엔터 빵 치면 문서 작성 폴더가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다 만들어지셨나요? 자, 그럼 앞으로
아까 조금 전에 만들었던 가운도 그렇지만 앞으로 만든 문서는 무조건 여기에다 저장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한글 파일 다시 여기 작업 표시줄에 숨겨져 있는 한글을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이렇게. 자, 한글 문서 열어놓으세요. 자, 그럼 얘를 한번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장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여기 파일 클릭해서 저장하기도 있지만 여기 기본 서식 도구 상자 여기에서도 저장이 있어요. 여기도. 보이시나요? 왼쪽에서 세 번째 예. 자,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라는 요 대화 상자가 나와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여기 윈도우는 뭔가를 누르면 이런 창이 다 뜨죠. 뜨는데 내가 원하는 제목의 창인지 보셔야 돼요. 여기는 저장하기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뭐 그림 넣기, 뭐 열기, 뭐 이런 식으로 뜨면 잘못 누르신 거죠. 그죠? 그래서 저장하기 버튼을 제대로 누르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창이 뜰 거고, 저장할 때 주의할 거는 딱 두 가지예요. 뭐만 하시면 되냐면 저장할 위치, 그 다음에 파일 이름, 이거 두 가지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저장 위치, 파일 이름. 지금 위에 저장 위치가 어떻게 돼 있냐면 내 PC의 바탕화면으로 저는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문서로 돼 있거나 뭐 다른 걸로 돼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문서 작성이라는 폴더를 바탕화면에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를 바탕화면으로 바꿔주셔야 문서 작성 폴더가 보이죠. 그래서 화면 왼쪽에 즐겨찾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 밑에 바탕화면, 다운로드, 동영상, 문서, 사진, 요거는 누구나 다 있어요. 요거는 이 아래 거는 각자 PC마다 달리 있을 거예요. 나는 바탕화면이 안 보여요 하시는 분들은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겠죠. 그쵸? 아까 제가 문서마당 불렀을 때도 거기도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눠 있었듯이 여기도 지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 위치는 항상 왼쪽에서 잡아주시면 돼요. 자, 마우스 휠을 이렇게 움직이시면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그래서 쭉쭉 밀어서 맨 꼭대기에 즐겨찾기가 보이시면, 혹시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없겠죠? 이렇게 숨어져서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 그냥 이렇게 돼 있으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얘를 그냥 클릭하시면 펼쳐지죠. 만약에 클릭해서 펼쳐지지 않으시면 이 왼쪽에 꺽쇠표를 클릭하면 아래로 메뉴가 펼쳐져요. 클릭하면 없어지고 클릭하면 보이고. 그죠?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 꺽쇠표를 클릭하셔서 즐겨찾기 밑에 바탕화면을 클릭하세요. 바탕화면 클릭.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저장 위치가 내 PC의 바탕화면이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거. 이 상태에서 그냥 저장하시면 문서 작성 폴더 안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그냥 바탕화면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로 저장 위치는 바탕화면이 아니라 문서 작성이라는 폴더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최후의 문서 작성이 보인 상태에서 저장을 하셔야 문서 작성 폴더 안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른편에 지금 바탕화면을 왼쪽에서 선택했더니 오른쪽에 문서 작성이 보이죠?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여기 위에가 문서 작성으로 바뀌어요. 여기가 바뀌었죠. 지금 이건 무슨 뜻이냐면 문서 작성 방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저희가 조금 전에 폴더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있는 폴더였죠. 그쵸? 자, 그래서 저장 위치가 문서 작성으로 되어 있다 확인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파일 이름을 볼게요. 파일 이름은 현재 가운으로 그냥 써져 있네요. 그죠? 여기 문서에 항상 첫 번째 글자를 얘가 임의적으로 이름을 정해놔요.
근데 난 이 이름이 싫다, 다른 걸로 하고 싶다 하시면 클릭해서 바꾸시면 되고, 지금은 이 상태에서 저장을 그냥 클릭할게요. 자, 저장 클릭. 자, 저장을 했는데 여기가 저장된 게 맞나? 확실한가? 이렇게 좀 궁금하실 수 있죠. 그쵸? 자, 저장이 됐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방법은 지금 상태 맨 위에 제목 표시줄을 보시면 아까 분명히 여기 빈문서 1 이렇게 써 있었죠. 그쵸? 이 부분이 가운으로 바뀌었어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영어로 막 뭐라고 막 복잡하게 써져 있는데 그 마지막에 보면 문서 작성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쭉쭉쭉쭉 써놓은 거예요. 바탕화면에 문서 작성 안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저장 위치까지 보여주죠. 파일 이름은 가운, 저장 위치는 문서 작성, 현재 프로그램은 한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확인할 때가 있어요. 자, 여기 밑에 왼쪽 아래 이쪽, 아까 분명히 이 부분도 빈문서 1로 떠 있었어요. 그죠? 그렇지만 지금은 가운이라고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장하고 나서 저장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보시는 방법은 이 위에 제목 표시줄, 그 다음에 아래 여기 탭이 저장된 파일 이름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이러면 저장이 되신 거죠. 자, 저장됐으니까 이거 X표로 닫아볼게요. 자, X표 클릭. 자, 문서 하나를 지금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닫았죠. 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컴퓨터가 막 발달되기 전에는 가운도 그렇고 가계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어떻게 했냐면 직접 종이에 썼죠. 그래서 그 종이들, 공책들을 우리가 따로따로 보관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컴퓨터가 발달되고 나서는 모든 게 파일화 시킨다고 하죠. 지금처럼 컴퓨터에서 작업해서 그 작업한 파일을 저장하시게 되면 걔가 파일화된 거예요. 파일로 변한 거예요, 걔가. 그래서 모든 문서, 일기장, 가계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해요? 파일로 저장을 해서 보관을 해두죠. 그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컴퓨터 이제 아까 가운을 저장을 했고 그 저장한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직접 우리가 바탕화면에 만들어 놓은 문서 작성이라는 폴더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여기 가운이 보이고, 그죠? 지금 거는 그냥 설명만 들으세요. 내가 저장한 파일을 불러올 거다. 그러면 문서 작성을 더블 클릭해서 이 안에 가운을 더블 클릭하면 기존에 저장했던 파일이 그대로 열리고, 또 한 방법은 한글을 더블 클릭해서 이 안에서 기존에 했던 문서를 불러오는 거죠. 여기 이게 불러오기예요.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문서를 클릭해서 불러오면 돼요. 이렇게. 근데 불러오기 방법은 내가 확실하게 한글에서 작업한 파일을 찾기 위해서, 확실하게 엑셀에서 만든 파일을 찾기 위해서는 불러오기지만, 대부분이 내가 만든 문서가 뭐인지 기억이 안 나시면 그냥 만든 폴더 안에서 찾으시는 게 좋죠. 그죠? 이렇게 해서 문서를 작성해서 저장을 해봤어요. 자, 오늘 배운 내용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수업 듣고 버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 제가 처음에 들어오기 전에 타자 연습하시라고 해서 키보드에 대한 설명, 키보드 연습하기 위해서 자판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돋보기 클릭해서 시작, 돋보기, 검색란에 한컴 타자 연습 검색해서 들어갔죠. 그쵸? 그래서 한컴 타자 연습 창이 뜨면
이게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를 만든 거죠. 그죠? 바탕화면에 이렇게 타자 연습 바로 만들었죠, 우리가. 그래서 타자 연습하는 방법 제가 설명드렸는데, 타자 연습, 자리 연습 1단계, 그 다음에 낱말, 그 다음에 짧은 글, 긴 글 연습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타자 연습, 타자 게임하기도 제가 알려드렸어요. 이것도 꼭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문서를 만들었는데, 문서마당에서 가정문서, 여기죠. 문서마당 꾸러미였죠. 그쵸? 가정문서, 가훈이었죠. 요거 불러다가 내용 입력. 그리고 나서 바탕화면에 폴더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저장했죠. 저장, 위치가 문서 작성 안에 가훈으로 저장하기. 이렇게 오늘 했던 내용입니다. 자, 요거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으세요. 자, 오늘 내용은 많이 배운 거는 사실 없어요. 첫날에는 대부분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수업 듣는 방법 뭐 이런 거 설명드리다 보면 이제 시간이 다 가는데, 오늘 한글 내용에서 배웠던 거는 결국은 문서마당 꾸러미에서 가훈 만든 거 배웠어요. 이거 저장하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문서 작성 수업 제대로 듣기 위해서 타자 연습하는 방법 제가 설명드렸고, 그래서 문서마당 꾸러미 요거 배웠던 거 잘 기억하시고, 저희 2회차 때 문서마당 꾸러미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진행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것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할 때마다 계속 저장을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오늘 내용 잘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은 복습 한번, 유튜브에서 복습 한 번 더 하시면서 잘 기억하셔서 복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1회차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번 주 목요일 10시에 또 찾아뵐게요.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